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분기 커머셜 노트북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 국내 대기업을 모두 제쳐버린 에이수스 노트북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델명은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5 OLED M6500QE입니다. 에이수스가 국내 대기업을 제치고 판매율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믿음직한 성능 때문이죠. 이 녀석도 직접 사용해보니 150에서 160만원 선에서는 가장 괜찮은 노트북이 아닐까 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많고 그런 노트북이니까 오늘 리뷰를 한번 끝까지 보시면 구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먼저 디자인부터 봅시다. 이 녀석의 스펙을 보면 외장 GPU도 탑재되어 있고 엔간한 게임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외관도 화려할 것 같지만 비보북 라인이 터프나 로그처럼 완전 게이밍 라인업이 아니죠. 작업, 사무, 게임 모든 방면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라인이다 보니 어느 곳에 놓고 사용해도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판에는 에이수스 비보북 로고 정도만 살짝 강조해 포인트를 준 정도고요. 나머지는 큰 디자인 요소 없이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폼팩터도 휴대성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게는 1.8kg으로 사이즈 대비 가벼운 편이며 두께도 18.9mm로 적당히 슬림하죠. 측면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게 디자인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내구성도 미국 밀리터리 표준 기준을 통과해 믿음직스럽기도 하고요. 언박싱은 제가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구성품은 그냥 들고 나왔어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120W 출력의 벽돌은 아니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어댑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제가 처음에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심플한 디자인을 좀 개성있게 꾸밀 수 있게끔 외관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스티커를 넣어줬어요. 그럼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입출력 단자도 계속 보자고요. 왼쪽 측면을 보면 USB 2.0 포트가 2개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 단자 USB 3.2 Gen 1 단자 하나, 그리고 풀사이즈의 HDMI 1.4 포트 하나,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연결을 지원하는 USB 3.2 Gen2 C-타입 포트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오디오 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난하죠. 특히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있기 때문에 어댑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C-타입으로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을 꼽자면 왼쪽에 있는 포트들은 USB 2.0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 정도만 연결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봐야죠. 한번 열어서 쭉 보면요. 우선 거대한 15.6인치의 OLED가 보이고요. 내부 디자인에 상당히 큰 요소, 베젤도 슬림한 편입니다. 특히 100만원대 노트북들을 잘 보면 하단 베젤이 조금 두꺼운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하단 베젤도 슬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원시원하고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엔터키에 들어간 오프 화이트 같은 그 감성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펙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제가 네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화면 비는 16:9 비율이고요. 해상도는 2880에 1620, 조금은 특이한 2.8K 해상도가 탑재되었죠. 최대 화면 밝기는 600니트, 명암 비는 100만 대 1로 아주 뛰어나죠. 거기에 배사 디스플레이 HDR600 트루 블랙 인증과 팬톤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답게 블랙 표현이 아주 좋고 색상의 정확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화면 주사율도 120Hz입니다. 이게 120Hz, 보통 165Hz, 240Hz 이런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가 0.2ms로 일반적인 3에서 5ms의 LCD보다 훨씬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LG의 OLED 디스플레이도 120Hz의 주사율을 갖고 있죠. 요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이 144Hz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색 재현율도 아주 뛰어나요. DCI P3를 100%까지 커버하고 있고요. 블루라이트도 일반 모니터 대비 70% 감소시킨 디스플레이라고 하네요. 영상 편집, 사진 편집 같은 준 전문가급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수준이죠. 소프트웨어도 보면 거의 전문가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 에이수스를 이용해 작업 용도에 맞게 색공간 설정도 가능하고요. 프로아트 크리에이터 허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외장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워크플로우 설정 등 전문 작업자를 위한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다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뭐 미러링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글라이드 X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앱은 별도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수락해주고, 신기하죠? 마우스가 폰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켤 수도 있습니다.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확장 모드를 사용하면 수락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로 넘길 수도 있고, 얘를 다시 여기로 당길 수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기능입니다. 물론 약간 버벅거림은 있긴 한데 태블릿 같은 걸 이용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은 스크린 엑스펙터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창들을 나눠서 활용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이렇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은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 빛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좀 빛 반사가 좀 심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어요. 빛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도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뭐 통창 같은 데서 작업을 해보면 꽤나 신경이 쓰여요. 특히 빛 반사는 눈 피로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상단에 달려 있는데요, 3D 노이즈 저감 기술이 적용된 FHD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또 요즘은 해킹 이런 거 좀 민감하시죠? 주변에 보면 테이프로 이렇게 막고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이 녀석은 물리적 실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도 180도까지 젖혀져서 뭐 회의용으로 쓰기에도 괜찮았고요. 키보드는 10키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풀 사이즈의 에르고 센스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 키와 기능 키들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면 기본적으로 조용한 편이며 키 트래블, 즉 깊이감도 깊은 편이라 피드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주 쫀쫀한 타건감을 보여주죠.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스피커만 간단하게 봅시다. 아래쪽을 보시면 하만카돈 로고가 보이죠. 하만카돈이 인증한 사운드 튜닝이 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출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해도 출력이 낮으면 안 좋게 들리거든요. 이 녀석은 충분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그럼 정말 중요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스펙 시트를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성능은 제가 여러가지 환경에서 테스트한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테스트 환경은 펜 모드와 전원 모드는 모두 성능 우선으로 놓았고요, 전원은 이렇게 120W의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상도는 게임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각각 다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돌려본 건 시네벤치 R23입니다. 멀티코어 점수 11,882점이 나왔고요. CPU-G 같은 경우는 멀티 5,558점, 싱글 584점이 나왔어요. 라이젠 5800H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무난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픽 점수도 제가 파스, 타스 다 돌려봤는데요, 파스는 11,570점이 나왔습니다. 타스는 5,230점이 나왔죠. 그리고 게임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3가지 게임을 해봤는데요, 우선 배틀그라운드는 최고 해상도인 2.8K로 돌려봤습니다. 옵션은 올 울트라로 한 60프레임 정도가 나왔고요, 국민 옵션 정도로 돌리면 105에서 110프레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RTS 3050이 탑재되었다 보니 그 윗단계의 그래픽 카드보다는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게임도 제가 어느 정도 옵션은 타협을 봤어요. 3타로 기준
FHD 환경에서 풀업으로 돌려봤고요. 프레임은 3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옵션으로 돌리면 한 86프레임이 나와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는 FHD 보통 옵션으로 53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그냥 돌릴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온도와 소음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하드웨어 인포에 뜨는 온도는 한 93도에서 최고 95도까지도 측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키보드 위 온도는 키보드 G 기준으로 41도, D 기준으로 45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팬을 적게 돌아가게 해서 성능은 좀 낮지만 소음이 적게끔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집에서 사용할 때, 이럴 때는 팬을 풀로딩해서 좀 시끄럽지만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건 풀로딩 시 소음이잖아요. 제가 또 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거의 풀로드 상태고요. 한 50dB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멀어지면 45dB, 이렇게 가깝게 가면 50dB이 높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서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볼 건데요. 이 녀석은 15.6인치의 사이즈 치고는 그냥 적당한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화면 밝기가 600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이고 소비 전력이 높은 외장 GPU가 따로 탑재된 모델이다 보니 배터리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게임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냥 가벼운 작업, 그리고 화면 밝기도 조금 낮추고 이렇게 사용하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어댑터를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PD 충전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C타입의 어댑터 그냥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구매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 설명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현재 노트북 시장은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노트북의 중요한 요소들, 휴대성과 성능처럼 트레이드 오프에 놓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요 비보북 15 OLED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흔히 말해서 육각형, 만능형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초고사양의 게임만 제외하면 어느 정도 다 돌릴 수도 있고, 영화 감상이나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주죠. 뿐만 아니라 사무용도, 수업용도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포트도 갖춰져 있고 휴대성도 무난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수하게 정말 하드한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후보군에 놓고 비교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